네, 안녕하세요. 남블님입니다. 자, 이번에 아마 이거 스토리를 모두 모아서, 물론 예전에 다 모으긴 했지만, 지금 몰리는 거예요. 목숨은 거의 다 나아졌는데 감기가 걸렸고, 그동안 게임 영상을 안 올린 거는, 수련회를 갔다 왔고, 좀 일이 있었지만, 뭐, 핑계죠. 네. 일단 스토리가 게임이랑 약간 연관성이 있게 돼 있다는 거. 이거는 게임과 스토리를 번갈아 가면서 알려드릴 거고요. 스토리 다 했습니다. 살려주 작고 신기한 생명체들은 소리쳤다. 그들은 그렇다. 그들은 빠져서 호적되고 있었다. 빠지는 게 저렇게나 싫을까? 아무튼 빠지는 게 끔찍하다는 건 알았다. 알겠다. 끔찍하고 말고. 그래서 저렇게 안 빠지려고 발버둥 치는 거겠지? 실제로 여기서도 물에 빠지면은 얘들이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때 갑자기 축축하고 출렁이는 것. 물? 그래, 물. 거기에 땅이 생겨났다. 아무래도 내가 한 일 같다. 그러니까 이거 여기 창조하는 거. 그걸 지금 알아냈죠. 어렵지는 않았다. 땅을 옮겨놓기만 하면 됐으니까. 이 작은 생명체들은 왜 이렇게 하지 않았지? 인간이니까 못했죠. 그렇다면 끔찍하게 빠질 염려도 없고 흠뻑 젖지도 않았을 텐데 젖으면 코감기에 걸릴 수도 있으니 그것도 끔찍하지. 근데 코감기가 뭐지? 이걸로 기억이 없다는 걸 알 수 있죠. 이 작은 생명체들과 내가 서로 이어져 있으면 이제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들이 나타나면서 내게도 변화가 생겼다. 그들이 있기 전에도 나는 존재했다. 하지만 이전의 기억은 많지 않다. 예, 여기 있죠. 또 언급하죠. 땅이 있고 바다와 하늘이 있었지만 별다른 감흥은 없었다. 그들은 내 존재를 깨닫고 내 존재를 받아들였다. 그들은 내게 뭔가를 기대했다. 이건 지극히 당연한 일. 내가 어째서 이걸 아는 거지? 내가 기억도 하지 못하는 이 지식은 어디서 온 걸까? 기억하고 말고 할 차원이 아닌 걸지도. 나는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지켜보며 보살펴야 한다. 알 수 있다. 이건 내게 아주 중요한 일이란 걸. 놀랍게도 작은 생명체들의 수가 늘어났다. 어떻게 한 거지? 움막과 관계가 있을까? 분명히 그럴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왜 움막을 짓겠는가? 밤만 되면은 그들은 움막으로 들어가 뭔가를 한다. 그리고 나올 때는 수가 늘어나 있다. 그냥 여기서는 악이란 개념 없고 그냥 바로 늘어나요. 밤만, 아, 그럼 반면 움막에서는 웃음소리, 삐걱대는 소리, 교성,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지만 신비한 힘에 가로막혀 안을 들여다볼 수가 없었다. 이 비밀을 밝혀낼 수만 있다면 나도 나 같은 존재를 더 만들 수 있을 텐데. 분명 저 움막에 뭔가 있다. 나도 움막을 지어야겠다. 자, 어떻게 하면 저들이 움막을 지어줄까? 인간들의 차이점을 점점 뚜렷하게 보이기 시작했다. 그들의 마음은 각기 다른 형상을 지녔다. 그 중에서도 특히 두 명이 내 관심을 끌었다. 첫 번째는 아스트리드. 그녀의 마음은 다른 이들보다 크고 울고서면서도 복잡한 모습을 지녔다. 그러니까 지도자의 모습을 지녔다는 거죠. 다른 자들은 그녀의 말을 듣고 따르는 것 같다. 나는 아스트리드가 마음에 든다. 그리고 헨니다. 그의 마음은 작고 질척대고 지저분하다. 다른 이들은 그를 조롱하고 놀려대지만 그는 결코 화를 내지 않는다. 헨리는 언제나 행복하다. 가장 놀라운 점은 그가 내 목소리를 듣고 나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나를 즐겁게 해주려고 무진 애를 쓰는 것 같다. 그가 엄청난 멍청이가 아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니까 이거는 신과 통하는 자. 기독교인이라면 알 텐데 이 둘이 합치면은 모세 같은 거죠. 이 둘이 합치면은 인간들과의 소통은 매우 어렵다. 그들은 나를 볼 수 없지만 내 존재를 느낄 때면 하늘을 돌려다본다. 바보 같은 인간들. 나는 하늘에 없는데. 나는 그냥 여기 있다. 사실 내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다. 그냥 여기저기에 있는 것 같다. 이게 이상한 건가? 이게 약간 기독교적인 거를 어쨌든 빌린 것 같아요. 네.
그들이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은 볼 수 있지만 귀를 기울여봐도 그냥 중얼거리기만 하지 도통 알아먹을 수가 없다. 그들은 나를 조롱거리로 삼는 걸지도. 또 아무리 애써봐도 나는 말을 할 수가 없다. 하긴 말을 못하는 게 무슨 대수랴. 집중하기만 하면 그들의 생각이 느껴지는데 헨리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유일하게 생각을 읽을 수 없는 자. 이 생명체들도 신비롭지만 내 자신의 존재 또한 수수께끼다. 하지만 나는 강해지고 있다. 이들이 내게 힘을 주기 때문이다. 그들에게서 힘이 흘러나와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 보인다. 눈으로 보인다. 그들의 수가 늘어날수록 나도 더 많은 것을 알아가고 내가 세상에 미치는 영향력도 점점 커져간다. 땅은 이제 나의 장난감이어서 산을 통째로 옮기는 것쯤은 쉽다. 땅을 생동감 있는 노래로 가득 채울지 시커먼 어둠으로 뒤덮을지도 모두 내 마음이다. 이 의미는 여기 힘에서 여기 은혜로운 비나 정화하기 그리고 늪 같은 것을 뜻하겠죠? 뒤덮을지도 모두 내 마음이다. 하늘과 날씨 또한 내가 주무른다. 비를 내릴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외에 운석을 내릴 수 있지만 다른 건 못해요. 화재나 운석, 비는 되지만 다른 기상현상은 못해요. 여기 스토리를 빼고는. 이 얼마나 멋진 일인가. 그렇다 난 뭐든지 할 수 있는 전지전능한 존재. 전지전능. 사실 그런 나도 어쩔 수 없는 일이 하나 있다. 헨리, 제발 발톱 좀 씹어먹지 말라니까. 얘가 생각을 들여다볼 수 없는 유일한 인간이죠. 어쩌면 굳이 나의 인간들과 말을 나눌 필요는 없을지도 모르겠다. 헨리와 아스트리드는 여기 스토리에만 나오지 이거 실제 게임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나는 그들을 충동질할 수 있고 그들의 마음에 쉽게 영향을 받으니까. 그들의 마음은 쉽게 영향을 받으니까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죠. 나는 날개를 퍼덕이는 작은 생물을 따라가고 있었다.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끊임없이 짹짹거렸다. 참새나 그런 새들이겠죠. 인간들에게 하듯 그 생물의 마음을 읽으려고 해보았다. 몹시 집중하던 중 나는 인간들이 멍한 얼굴로 다가왔다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흩어지는 걸 보았다. 내가 한 일이다. 정신을 집중하기만 하면 내가 원하는 곳으로 그들을 보낼 수 있다니 정말 놀랍고도 재미난 일이다. 어제 나는 매우 큰 개미집을 보았다. 그런데 헨리는 어디로 간 거지? 그래서 정신 집중해서 한다는 거는 여기 꾹 누르면 이렇게 해서 여기서는 믿음 100을 사용해서 얘들을 옮길 수 있죠. 네. 그걸 여기서 뜻하는 겁니다. 놀랍다. 이 작은 존재들이 어떻게 이런 일을 그들이 움막을 세우는 것을 보면서 나는 그들 모두가 들어가서 할 수 있는 큰 움막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뚝딱 해냈다. 움막들이 다닥다닥 붙어있어 다소했지만 그래도 인상적이다. 그건 바로 요런 것. 요거나 요런 것들. 스토리가 기니까 좀 참아주세요. 그래 훌륭한 작품이다. 그게 다가 아니었다. 어떤 인간들을 식물을 기르기 시작했다. 먹기 위해서 말이다. 아마도 벌레와 코코넛만 먹기가 질렸단 모양이다. 진짜 여기 이게 생기면서 밭이 논인가? 어쨌든 생겼죠. 굳이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싶지만 그 전까지는 그냥 버튼 하나만 누르면은 애들이 힘이 생겼는데 이제는 저 작물을 먹여줘야 됩니다. 어쩌면 다른 식물들도 먹을지 모른다. 나무 몇 그루를 내려줘야 되겠다. 내려줘야겠다. 그래 나무는 밀보다 훨씬 크니까 기꺼이 먹어치우겠지. 네, 여기서 또 기억이 없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들은 나무에 잎도 대지 않았다. 헨리가 시도했지만 혓바닥에 나무가지만 잔뜩 박히고 말았다. 혓바닥이란 건 참 희한하다. 그래도 바위를 먹으라고 줬을 때보다는 나은 것 같다. 그때 헨리가 이가 몇 개나 뽑혔었다. 네,
그 바위를 이빨로 씹으면 당연히 뽑히겠죠. 이도 참 희한하다. 다시 자라지도 않는 모양이다. 가엾은 헨리. 녀석이 스프를 좋아해야 할 텐데. 그들은 왜 그렇게 먹으려고 할까? 이걸 보고 스스로는 먹을 필요가 없다는 걸 알 수 있죠. 인간들은 먹을 것을 찾는데 많은 시간을 허비한다. 고된 일처럼 보이는데도 매일 빠짐없이. 지긋지긋하지도 않나? 다른 할 일도 무척 많으니 그러지 못하도록 해봐야겠다. 틀림없이 그렇게까지 중요한 일은 아닐 테니까. 근데 보통 이렇게 하면은 다음 스토리에서 나오지만 여기서는 안 나와요. 인간들을 통해서 알게 된 새로운 힘은 왠지 낯설지 않다. 완전히 되살리거나 이해할 수는 없지만 내 마음 한구석에서 꿈틀거리는 기억 혹은 지식. 나는 이제 땅을 빚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사물을 만질 수도 있다. 나는 한 인간을 관심을 끌어보려 했으나 살짝 찌른다는 게 실수로 그를 납작하게 찝어뜨리고 말았다. 이거는 힘에서 여기 신의 손가락에 해당됩니다. 사람 누르면 죽어요. 저거하고 사람 누르면. 인간들은 정신이 나갔고 나도 정신이 나갔다. 나는 힘을 주체 못하고 여기저기 마구 찔러댔다. 움막은 폭삭 지저앉았고 이것도 저걸로 움막 터치하면은 주저앉거나 파괴되거나 나무를 터치하면은 불이 납니다. 나무는 활활 불타올랐으면 인간들은 납작해지거나 허공에 내동댕이 쳐졌다. 허공에는 못하는 걸로 합니다. 겨우 그 힘을 통제할 수 있게 되었을 즈음 램스 보톰 마을은 이미 폐허였다. 몹시 당황한 나는 마을을 산 통째로 묻어버렸다. 이게 마을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가 아니고 여기 선물에 여기 마을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걸로 마을 보석 25개로 나빴죠? 그냥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램스 보톰에서 낭패를 겪고 나서 나는 세상과 좀 더 간접적이고 교묘하게 소통하는 방법을 찾기로 했다. 재난이 너무도 끔찍했기에 인간들을 도와줌으로써 실수를 만회하고 싶었다. 그러나 일은 내 생각대로 풀리지 않았다. 디글 마을은 인간들이 작물을 많이 키우는 곳이었다. 평소에는 푸르고 활기찬 마을이었지만 최근에 들이닥친 가뭄 때문에 인간들은 흉작을 걱정했고 내게도 인간들의 근심이 전해졌다. 때마침 우연히 날씨를 조절할 힘이 있다는 걸 알고 나는 생각했다. 우커니 비를 내려주면 인간들이 기뻐하겠지. 하지만 비의 양을 조절하는 방법을 익혔을 때 디글은 이미 폭우로 휩쓸려 바다로 사라지고 없었다. 네, 게임 안에서는 이런 일 없습니다. 연희는 실패에 좌절했지만 나는 이를 바로잡기로 다짐하고 새로 발견한 힘을 사용해 인간들을 계속 돕기로 했다. 카오스 왈로 또한 아름다운 농경 마을이었다. 하지만 폭우 대신 땅을 적시기만 하려는 나 때문에 그것은 이제 늪지 밑바닥에 가라앉아 있다. 새 숲을 선물하다가 원래 있던 숲을 태워버린 구울 마을은 사정이 그나마 나은 편이었다. 내 의도와 어긋나버린 일련의 일 때문에 이제 인간들은 대부분 나무 위에 집을 짓고 살아야 했지만 최소한 마을은 대체로 온전히 남았다. 땅에서 다소 멀어지긴 했지만 말이다.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게임 내부에선 없어요. 램스보톰과 다른 마을에서 저지른 내 실수 때문에 내 백성들은 큰 고난을 겪었고 이는 또 다른 불행의 시발점이 되었다. 나는 인간들이 영원히 내 지지자일 것이라 생각했고 그것을 미처 의심치 않았다. 하지만 모두 그런 건 아니었다. 내게 불만을 품은 자들이 나타난 것이다. 그들이 내게서 떠나고 있음이 느껴졌다. 처음으로 인간들 사이에서 분열이 생겨났다. 그리고 그것은 내 잘못이었다. 불만 세력은 새로운 보호자를 찾기 시작했으면 이는 충직한 자들에게서는 결코 용납하지 못할 행위였다. 신전은 무너졌고 싸움이 일어났으며 싸움에서 진자는 결국 자취를 감추었다. 여태껏 이런 무참한 폭력 행위는 본 적 없었다. 많은 분쟁이 생겨났고 이 모든 게 내 책임이다. 어쩌다가 일이 이렇게 돼버린 걸까? 이게 오른쪽에 이 행복도를 무슨 종족 여기서 불이 났으면 이렇게 불이 생기는 거야. 맞아요.
행복도가 너무 그쪽보다 낮아지면은 넘어가는데, 원래는 넘어가야 하는데, 제가 지금 이렇게 멸망시켜버렸기 때문에 이쪽을, 그래서 안 넘어옵니다. 행복도가 밑바닥이지만 안 넘어와요. 이렇게까지 밑바닥이 돼버렸지만 결코 애들을 넘어오지 못합니다. 아주 대단하죠. 엄청나요. 불만 세력의 이탈은 시작에 불과했다. 그들은 강력한 카리스마를 지닌 시드라는 인물 아래 뭉쳐, 그러니까 2단의 지도자죠. 그들만의 정책지를 일구었다. 그들은 분노로 가득히고 몹시 절박했다. 자신들을 지켜줄 수호자가 절실히 필요했다. 처음에는 신정과 조각상을 만들어 섬기고 기도를 올렸다. 나 같은 존재를 또 영접하고 싶었던 걸까? 그것은 헛된 노력임을 왜 모르지? 나는 이 세상에서 유일무이한 존재인데. 나는 그들의 마음을 돌리려고 노력했고 충직한 백성들의 땅을 아름답게 가꾸었다. 덕분에 내 백성들은 폭발적으로 늘어났지만 오히려 떠나간 자들에게는 절망과 시기심과 남겼다. 그리고 그들은 굴뚝 짓을 내 백성에게 돌렸다. 조각상이라는 게 요거입니다. 요거 같은 거. 우리도 할 수 있지만 일단은 기본적으로 뭘 없애요. 절대로 없애보려고 신의 힘도 써봤지만 안 돼요. 시작은 느리고 조심스러웠다. 소금으로 습격하거나 작물을 훔치고 이런 일 없을 거예요. 아마 조롱하는 일은 봤지만 물론 다른 일을 볼 때까지 기다리질 않았고 다 죽여버리긴 했지만 집에 불을 지기도 했다. 내 백성들을 방비는 구축했고 그러면서 일은 점점 커졌다. 불만 세력의 수는 훨씬 불어났고 작은 싸움은 큰 전투가 되었다. 내 백성들은 활을 만들어 한동안 불만 세력은 이내 그 차이를 좁혔다. 이토록 기발한 물건이 전쟁 도구로 쓰이다니 매우 고통스럽다. 그렇다. 이것은 전쟁이었다. 나는 때때로 이 싸움에 끼어들었지만 그것은 시드와 그 추종자들을 더욱 분노케 했고 그들을 더 단단히 결집시켰다. 나는 갈피를 잡지 못했고 애를 쓸수록 상황은 더 나빠져갔다. 전쟁은 몇 달 동안 계속되었다. 이 연약한 생명체들이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데 주저함이 없었다. 그리고 사탄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해야 했다. 아스트리드가 전투 중에 다쳐 죽을 뻔했다. 네, 지도자라는 그렇게 둘 수는 없었다. 나는 어떤 식으로든 이 전쟁을 끝내줘야 했다. 분노를 사로잡힌 나는 곧장 하늘로 손을 뻗어 활발 타오르는 유성을 불만 세력에게 들여주다. 이게 실제로 힘이 있습니다. 이것도 대신 믿음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필요해요. 그걸로 끝이었다. 불만 세력과 그들의 전착지는 잿더미가 되어 연기를 내뿜었다. 나는 다시 한번 내 파괴적인 능력을 증명한 셈이었다. 왜 항상 이런 결과로 이어지는 걸까? 내 백성들은 이제 안전하지만 그들이 얼마나 바뀌는지 보라. 아마 앞으로도 계속 변해가겠지. 전쟁은 끝났지만 그 결과를 보고 나는 스스로를 용서할 수 없었다. 그래서 나는 다시는 충동적인 행동을 하지 않으리라 당심했다. 너무나도 많은 것이 파괴되었다. 그런 식으로 끝나서는 안 되었으며 좀 더 필사적으로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다. 나는 두려움에 떨며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 기다렸다. 며칠 가고 몇 주가 지났다. 하지만 아무 일도 생기지 않았다. 인간들은 무기를 던져놓고 재건을 시작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분노에 찬 고함과 비명은 웃음과 노래로 바뀌어갔다. 그렇게 훌훌 털고 일어나다니 믿을 수 없다. 나 자신과 인간을 다시는 이전처럼 마주할 수 없겠지만 그들을 위해서라도 과거를 잊고 내 실수로부터 뭔가를 배워야만 했다. 당황스러운 사실을 알았다. 이 세상에 내가 갈 수 없는 장소가 있었다니. 이전에도 그것을 본 기억은 없다. 언제부터 거기에 있었던 거지? 이 장소들은 붙여 내 힘도 미치지 않았다. 또한 이제 백성에게도 이상한 영향을 미쳤다. 조사를 위해 보낸 인간 몇 명이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다. 헨리는 낄낄대면서 코를 파고 바위에다가 고마움을 질러댔으며
아스트리드는 자기 신발을 뜯어먹으려고 용을 썼다. 그리고 몇 시간이 지난 후에야 그들은 간신히 제정신을 차렸다. 이 회색빛은 어디서 오는 걸까? 더는 아무 일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제 힘이 미치지도 않고 요걸 통해서 이걸 물러나게 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그걸 언급하지 않아요.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만. 점점 회색으로 물들어가고 있다. 이게 그러니까 색깔이 있는 곳에서 색깔이 있는 곳으로 침투하고 있다는 소리죠. 이제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서쪽 섬의 일부는 회색으로 뒤덮였고 한 마을은 통째로 집어삼켜졌다. 실제로는 없습니다. 게임에서. 유난히 크고 털이 무성한 코코넛을 위한 성소를 짓고 있었다. 그들이 나쁜 길로 빠지기 전에 훨씬 더 큰 뭔가를 찾아줘야 했다. 하지만 아쉽게도 그들의 코코넛보다 훨씬 더 멋진 건 찾기란 쉽지 않았다. 일단 동쪽 섬은 깨끗해 보여서 백성을 그리러 보냈다. 제발 그곳만은 회색 빛으로 덮이지 않길. 백성들은 동쪽 섬에 무사히 도착했다. 그들이 건널 다리를 만드느라 꽤나 고생했지만 그들이 다시 돌아가는 걸 막으려고 다리를 가라앉혀야만 했다. 서쪽 섬은 회색 빛에 완전히 잠식당하고 말았다. 이제는 새로 시작해야 했다. 그들은 지금까지 많은 것을 배웠다. 그들은 근명하고 성실하고 고결하고 당당하다. 그들은 앞으로도 잘 헤쳐나갈 것이다. 이제는 그들에게 이름을 선사할 때가 된 것 같다. 내가 좋아하는 아스트리드의 이름을 빌려야겠다. 아스트리디? 아니, 이 이름은 별로다. 아스트리안? 아스트리다티? 아스타리안? 아스타리? 그래, 이게 좋겠다. 고귀한 그들에게 어울리는 이름이다. 아스타리인들이요. 아스타리인들이 여기에 원래 살던 애들거든요. 원래 여기 살던 애들. 생각해보면은 이거는 제가 오기 전의 일이라고 생각할 수는 짐작할 수는 있지만 아직 다른 스토리를 모르니까. 여기선 스토리를 다 모았다고 하지만 이후에 가면 더 있을 수도 있어요. 동쪽으로 근데 이거를 알 수 있는 게 얘들은 회색 빛에서도 활동할 수가 있어요. 동쪽으로 탈출하는 과정에서 인간들의 결점 몇 가지를 알게 됐다. 이들의 이동 능력은 형편없다. 산을 오르는 능력도 없고 물에서는 돌처럼 가라앉아 버린다. 이들을 위해 길을 만들고 다리를 놓지 않아도 됐었다면 여정은 한결 쉬었을 텐데 말이다. 제가 그 말이에요. 첫 번째 실험은 만족스럽지 않았다. 등반용을 높이로자 인간들의 팔다리를 늘리고 작은 바다 생물처럼 발을 납작하게 만들어 보았지만 결과는 엉망진창이었다. 인간들은 서투르기 짝이 없었다. 가엾은 리. 실험을 헨리한테 했다는 소리죠. 성공했다. 내가 애쓰는 모습에 감동받았으니 그들은 열심히 노력했고 마침내 능숙하게 산을 오르고 헤엄을 칠 수 있게 됐으니 말이다. 하나밖에 못 오르지만 어쨌든 꽤나 능숙하죠? 지금 보았을 때. 마침내 희망이 생겼다. 유적에는 고대인들이 남긴 것이 거의 없다시피 했지만 내 백성들은 신기한 조각품 몇 개를 찾아냈다. 거기엔 다른 땅을 찾기 위해 배를 건조하는 고대인들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었다. 점점 다가오는 회색빛을 막을 힌트가 숨어있는 땅 말이다. 그리고 그들은 지도로 남겨두었다. 그들의 시도는 잠시만은 성공적이었나 보다. 그렇다면 왜 돌아오지 못했을까? 왜 다른 자들은 돌아오지 않았을까? 이 새로운 땅이야말로 내 백성의 안전과 수많은 의민의 해답을 열쇠이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인가? 백성들은 이미 여행을 위한 방주를 만들기 시작했다. 해답과 모험 그리고 구원이 우리를 기다린다. 방주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대신 돌이 500개가 필요해요. 이미 작물은 2배가 넘게 있고 그리고 건축자가 300명이나 필요해요. 네, 아주 오래 걸리죠. 게다가 하루예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아니 이미 늦어버린 걸지도 모른다. 이제 공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더 기다리다가는 내 백성들과 영원히 작별하게 될지도 모른다.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될까? 누가 그들을 지키고 이끌고 돌봐주지? 아니 그렇게 놔둘 수는 없다. 반드시 저 회색빛의 근원을 찾아서 몰아내야만 한다. 두 번째 방수를 완성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 내 가엾은 백선. 여기까지 오는 데만도 그들을 너무나 몰아붙였다. 마음이 찢어질 듯하지만 그들 중 누군가는 남겨두고 가야만 한다. 그들을 지킬 수 있는 수단을 남겨둘 것이다. 그들이 무사하기를. 나는 반드시 그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지킬 수 있는 수단. 제가 예상하건대 요거 같습니다. 요거 봉화. 자, 그럼 다음 가더스의 내용은 이 방주를 완성하는 것에서 나오겠죠. 여기를 보면은 뭐가 나오지만 안 알려줄 거예요. 시정지로 읽지 마요. 알겠죠? 그럼 안녕.